그 인간 고기를 먹게 하였는데 웃고 떠들면서 축제 분위기 내며 자신들의 가족이었던 그 고기와 피를 날 것으로 먹게 되니 지구 침공, 외계인을 이 지구 땅에 불러들이면 안 되는 이유.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겠지? 인간이기에 인간의 관점으로 상상하여 유추해내었는데 그 예상치는 과연 맞긴 할까? 아니, 상대는 인간이 아닌데 생각의 구성 방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허접한 인간의 생각에 의존하여 그 위험한 외계인 찾기 놀이를 할 거란 말인가? 외계인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게 왜 위험한지 떠들어 볼게. 물론 이 또한 인간의 관점이 많이 섞여 있으니 100% 맞는 내용은 아마 아닐 거라 본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대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외계인이 인류를 발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위험하다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 접해본 적 있을 거야. 그래, 그럴 확률이 충분히 있긴 하지.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냈다는 건 더욱더 고등 종족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그들의 주변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빈도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뭔가 조작하여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 인간들이 죽지 않기 위해 신체의 일부분을 기계화시키고 썩어 문드러지는 장기를 동물의 그것으로 만든 인공장기로 갈아 끼우고 멈춰가는 심장을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기계를 삽입하여 시술을 한다던가 그렇게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생각을 저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신체에 삽입하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가까운 달과 화성까지 가는 것도 정말이지 큰맘 먹고 움직여야 할 정도의 아직 미개할 정도의 수준의 과학력을 자랑하는 인류에 비해 그들의 그 이방인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참 멀리 있는 이 지구별을 찾아서 방문했다는 것은 인류에 비해 한 단계 발전이 아닌 단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하려는 말은 과학 능력이 얼마큼 차이 나니까 인류를 말살할 것이다. 성숙한 영혼을 소유한 그들은 인류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착취해 나갈 것이다. 그것을 나약한 인류는 선택권이 없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보호 아래 그렇게 반노예화되어 지내게 될 것이다. 이건 확률이 상당히 높아. 굳이 멸망시킬 이유를 찾지 못했을 테니. 근데 말이야, 아무리 지성체일지라도 종에 대한 악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왜 생겨날까? 우선 문명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부터 떠들어 볼게. 인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 가까운 화성에 가는 것도 매우 긴장하며 큰맘 먹고 보낸다고 했잖아. 그런 미개한 과학력을 갖춘 인류, 물론 다른 비교 대상이 없는 근처에 그런 대상이 있었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냥 지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믿고 지내겠지.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지낼 확률이 사실 크긴 하다. 그러면 인류의 과학 발전은 계속되게 된다면 화성보다 먼 그런 다른 행성, 어디 갈 수 있을 능력이 받쳐주는 그런 수준에 다다라서 유로파 행성처럼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살아갈 환경 조성이 가능한 또 다른 행성의 발견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구 행성 이외에 다른 생명체의 흔적을 찾다 못해 오래전 원시 지구의 형태를 한 그 어떤 행성을 찾았다 상상해보자. 자, 왜 과거 원시 지구별이라고 했냐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 지구별에 했던 행위, 생명체들을 살게끔 환경을 조성하였고 지구를 위한 달의 존재를 상상해봐라. 지구와 태양의 거리, 달이 꾸준히 지구를 돌고 있는 현상, 밀물과 썰물, 지구가 자체적으로 도는 자전현상,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떠들면 시간만 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왁구가 딱딱 맞아 떨어졌기에 지구상 생명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그 많은 것들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전능한 그들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낮에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배출하는 수많은 식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수많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 이처럼 알아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체를 위한 그런 초대형 수조? 동물원처럼 환경 조성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황. 신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네,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가 신이든 외계인이든 분명히 이 땅을 만든 전능한 존재는 있다고 믿는 게,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 지구 행성의 수많은 생명체는 살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뭐 과학자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다. 태고적 신은 뭐 외계인이 되었던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식물의 여왕이 되었던 그 전능한 존재는 여러 실험을 통해 이 땅에 생물들을 번성하게끔 환경을 조성하였고, 과거 파충류를 이 땅의 주인으로 지내게 하였다가 지금은 원숭이를 강제 진화시킨 그런 더욱 나약한 종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지낼 수 있게끔 또다시 그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었는데, 자, 그 전능한 존재 고대 종족은 이 은하계의 지배자, 지금 이 은하계가 평화로운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는 행성들은 이 신의 종족의 실험장,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연구, 뭐 이런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식민지 프로젝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처럼 자리 잡은 그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런 이유들로 또 다른 외계인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한 거야. 자, 이해가 안 가지? 풀어서 말해줄게. 다른 어떤 행성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그곳은 신의 종족이 그렇게 생명체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엄청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초초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장소이고, 그곳에는 지구의 여러 생물들이 번성하고 멸종되어 또다시 태어나고 돌연변이가 태어나고 종들끼리의 전쟁 또한 일어나며 또 다른 이방인의 침략에 대비한 그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사실 지구 행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곳이라 보면 되겠다. 과거 인간이 이 땅에 생겨나기 이전에 파충류 종족, 공룡이 이 땅의 대부분을 뒤덮고 있었고, 그 공룡을 기반으로 지성체가 생겨나니 이 지성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우니 신의 종족이 강제 진화시켜 그렇게 지성체가 이 땅을 다스렸다고 보면 되겠어. 이때 생겨난 종족은 흔히 우리네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고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는 reptilian이 되시겠다. 그렇게 이 땅의 지배자로 지내다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던 파충류 종족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 뭐 그렇게 그들의 영향력이 축소된 이후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인간들이 이 지구 행성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데, 생겨난 지 더욱 오래되었고 생명력과 영혼의 성숙도 또한 상당한 수준에 올랐던 reptilian족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미개한 원숭이들의 강제 진화가 이루어진 어설픈 종족, 인류 따위에게 이 땅의 주인된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던 걸까? 이유는 이러했다. 신의 종족은 은하계 곳곳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만들어 놨고, 이들의 유전체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어. 사실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숨을 쉬는 생물들을 기본으로 세팅해 놨으니 그들의 과학력으로는 더 정교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은 했으나,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훗날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완벽에 가까운 종족이 탄생될 그런 환경은 만들지 못하게끔 상당히 규제에 대한 것들 또한 정해진 상황. 이는 뭐를 뜻하냐면, 신의 종족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생명체들은 아무리 진화를 거듭하여 인공적으로 무언가 만들 그런 능력이 생긴다 하여도 신의 종족이 이룬 그 업적, 과학력과 영혼의 성숙도를 따라오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페널티를 부여받은 상태이기에, 신의 종족은 그 지성체들이 나름의 발전을 하여 서로를 발견하고 전쟁이 일어나든 문화끼리 서로 동맹을 맺어 교류를 하든 대학살이 일어나든 그런 소규모 우주 전쟁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나름의 여운거리로 즐기는 그런 상황. 지구 행성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여러 생물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의 존재. 과거 이 땅을 점령하여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던 reptilian족은 방문한 이방인의 존재에 분노를 샀고, 뭐 딱히 잘못한 건 없었으나
그 당시 이 땅에 제2의 주인 가능성이 있었던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원숭이들을 사육하여 식량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이방인은 크게 분노하여 reptilian 종족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지구행성을 방문한 이방인의 종은 포유류, 원숭이에 가까웠고, 그들 또한 과거 원숭이와 비슷한 생명체를 통해 신에게 강제 진화 실험을 거친 그런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명체였는데, 자신의 종에 대한 인식, 이렇게 보면 되겠다. 선량한 원숭이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거대한 뱀과 도마뱀을 바라보는 인간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 그 파충류들에게 총이라도 쏘게 될까? 그랬다. 자신의 종족의 기원이 될 수도 있는 그 귀한 존재, 이 포유류의 멸종을 막고자 reptilian족에게 공격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게 하였고, 인간들이 해외로 나가고 다른 나라와 협력한다든가 뭔가 국제법이 만들어져 자국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규칙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문명이라면 지켜가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이 이방인이 속한 그 문명 또한 은하계 여러 종족들과 소통을 이룰 정도의 과학이 발달한 영혼의 성숙도를 이룬 그런 상황. 그렇게 알만한 종족이 하지 말아야 할 개입을 하게 된 거야. 사실 많은 행성에서 주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족은 파충류 종족, 어쩌면 reptilian과 형제 종족이라 보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 지구 행성에 방문한 이방인이 파충류의 기원을 둔 그런 종족이었다면 이같이 reptilian족이 공격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 본다. 지금 이 땅의 주인은 reptilian족이었겠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 파충류의 피를 가진 종이 주인으로 있는 행성과 아주 드물었지만 포유류, 원숭이의 피를 근원으로 살아온 그런 인족이 다스리는 행성이 소수이지만 존재했고, 이때 고대 지구 행성에 찾아온 이방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이 땅의 reptilian족은 축축한 지하 땅속으로 숨어들게 되었고, 자신들의 기술, 강제 진화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상황이라 이 지구별의 제2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원숭이들에게 실험을 강행하게 되었고,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 유인원처럼 어설프지만 지능 수준이 올라간 그런 이상한 존재가 만들어졌어. 이들의 오랜 노력 끝에 그들과 큰 차이가 없는 인간 종족이 만들어지게 되었어. 그래서 현재 지금의 인간들이 이 땅을 차지하여 지낼 수 있게 된 건데, 자, 이걸 상상해보자. 어떤 행성에서는 여전히 제1의 주인 가능성이 높은 파충류 기반으로 지성체가 번성했을 것이고, 지구별처럼 포유류 원숭이의 존재가 지배하는 행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른 곳에 어떤 특별한 곳은 돼지의 존재가 행성의 주인을 차지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야. 기원은 포유류, 마찬가지지만 소의 조상뻘 되는 모습에 이족보행하는 그런 존재가 또 다른 행성의 주인 행세를 하여 지금의 인류보다 훨씬 더 발달한 과학력을 앞세워 이 지구별에 방문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파충류 종족의 대규모 전쟁 또한 걱정되겠으나, 이 지구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없이 잔악한 행위, 인간 입장에서는 식량 삼아 가축을 잡아먹고 하는데, 자신의 종이 그렇게 잔인하게 가공되어 이 미개한 원숭이들의 식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성숙한 종족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이것들이, 이 잔인한 것들이 더 발전하여 나중에 자신들의 행성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이 땅의 지하에 조용히 죽은 듯 지내고 있었던 reptilian족에게 먼저 방문하여 이 지구별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인류를 싹 몰아낼 계획을 잡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파충류 종족과 원숭이 종족, 이 두 종족이 격돌하여 우주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같은 포유류 종인 소와 돼지의 모습을 한 그런 존재들은 나중에 자신들에게 더욱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간 종족을 말살하기로 이미 어느 정도 상의를 끝낸 상태.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의 자리가 바뀔 위험에 처했는데도 한참 부족한 과학력과 영혼의 미성숙함 덕분에 현재 침략을 당하여 이렇게 인류 감축 시나리오를 적용받아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둥, 콩으로 만든 고기 또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고기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둥, 채식만 해야 된다는 둥, 곤충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둥, 그렇게 자신들의 근원에 가까운 소와 돼지, 가축의 학살을 점점 줄여가는 형식으로 인간 종족을 더 지켜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reptilian이 지하 생활을 너무 오래 한 탓도 있었지만, 잔인하고 끈질긴 인간 종족의 말살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다가 그렇게 푸시를 하면 할수록 이 바퀴벌레 같은 인류의 인간들은
발전을 기형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변수를 만들게 될 수 있어 자신들 또한 피해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와 돼지 닮은 그 발전한 종족들을 설득하게 되었다. 사실 우주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지구 행성의 주인 또한 참여해야 하니 지속적으로 이를 주지시켰고 소와 돼지를 잡아먹는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줄여가게 되었어. 인간들의 수 또한 많이 줄여놓게끔 그렇게 진행하였고 또다시 그 소와 돼지의 후손격이 되는 이방인의 존재가 이 지구 땅에 방문하는 그날엔 지상의 대부분의 가축들은 자연으로 방생된 상태, 인류의 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우두머리들의 아둔한 결정으로 인해 5억 명 정도 남은 처절한 상황.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방인이 방문하여 과거와 반대로 인간들을 사육하며 통조림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폐시되어 꼬리 없는 애교 부려가며 소의 얼굴을 한 수인 또는 돼지의 얼굴을 한 현재 존재하는 소와 돼지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고는 있는 것이지 그렇게 가축과 똑같이 생겼다는 건 아니니 대강 상상하시길 바래. 상상한 김에 이걸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 어디 무인도를 발견하여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침 그곳에 원주민들 몇몇이 지내고 있었다.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들은 덩치도 너무 작았고 무기래봐야 나무 몽둥이와 뼈 몽둥이 수준이었으니 크게 위협될 만한 것이 사실 없었어. 그치만 정말 못 봐줄 만한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 죄 지은 자는 신의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이 되었고 제사가 끝난 다음 부족 전체가 모여 그 인간 고기를 먹게 하였는데 웃고 떠들면서 축제 분위기 내며 자신들의 가족이었던 그 고기와 피를 날것으로 먹게 되니 순진하고 못 모르고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그건 그대의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외계인의 존재가 이 지구 행성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위험해지는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한 거? 오시님의 외계인과 UFO에 대한 생각, 외계인이 지구의 인류를 대하는 그런 상상에 대한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새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